여러분의 옷장 혹은 어머니의 옷장 속에 아마 하나쯤은 있을 이름, 바로 비비안입니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한국 여성들의 곁을 지켜온 이 브랜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런데요, 이 친숙한 이름 뒤에 대한민국 란제리 산업의 역사를 맨 앞에서 이끌어온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비비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는 법이죠. 비비안의 전설은 과연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그 시작은 대한민국 산업사의 한 획을 그은 최초라는 단어들로 가득합니다. 자, 비비안의 역사는 1957년 남영염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불과 6년 뒤인 1963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팬티 스타킹을 딱 내놓으면서 시장에 그야말로 혁명을 일으켰죠. 그 후에는 코스피에 상장하면서 국민기업 반열에 올랐고요. 잠시 쌍방울 그룹의 일원이 되었다가 2025년 다시 독립적인 경영체제를 갖추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7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정말 굵직굵직한 변화들을 거쳐왔네요. 그럼 과거를 지나서 현재의 비비안은 어떤 모습일까요? 더 이상 그냥 속옷회사라고만 부르기엔 좀 부족합니다. 2024년 매출 구성을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이 보입니다. 물론 란제리랑 보정속옷이 여전히 70%로 핵심 사업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30%가 비비안의 미래를 보여주죠. 스타킹은 물론이고 에슬레저 의류, 심지어 마스크까지 그 영역을 아주 빠르게 넓히고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뿌리는 단단히 지키면서 새로운 성장의 가지를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비비안이라는 큰 우산 아래 이렇게나 많은 브랜드 가족들이 있습니다. 핵심 브랜드인 비비안부터 시작해서 몸매 보정을 위한 BBM, 임산부를 위한 마터니티, 그리고 남성 라인인 젠토프까지 정말 다양한 소비자들의 필요를 아주 세심하게 채워주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잘 나가는 비비안에게도 좀처럼 풀기 어려운 숙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비유하자면 손님은 줄을 서는 맛집인데 원자재 값은 계속 오르고 주변의 경쟁 가게는 자꾸 생겨서 정작 사장님 주머니는 가벼워지는 그런 상황이랄까요? 역대급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들고 있다는 미스터리입니다. 이 상황의 모순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매출은 2024년에 2,352억 원으로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만큼 쭉쭉 성장하고 있죠. 하지만 영업이익을 나타내는 주황색 막대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2022년에 57억 원이었던 게 2024년에는 17억 원으로 그야말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3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냐고요? 2024년 비비안의 영업이익률은 고작 0.7%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00원짜리 물건을 팔아서 겨우 7원을 남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장사는 열심히 잘했는데 남는 게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상황은 다른 의류회사들이랑 비교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비비안의 수익성이 얼마나 부진한지 한눈에 드러나죠. 특히 주목할 건 바로 이 ROE, 자기자본 이익률인데요. 업계 평균은 약 7%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비비안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투자한 돈으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야말로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자, 그럼 이 위기 속에서 비비안은 어떤 돌파구를 찾고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비비안이 꺼내든 반격의 카드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바로 글로벌 확장입니다. 2024년 10월 일본의 대표 이너웨어 기업 아츠기와 손을 잡았어요. 이번 협약을 통해서 비비안은 일본 시장에, 아츠기는 한국 시장에 진출할 든든한 다리를 놓은 거죠. 국내 시장을 넘어서 세계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카드는 신시장 개척입니다. 같은 달에 비만 클리닉으로 유명한 365MC와 협력해서 건강에 초점을 맞춘 기능성 보정 속옷을 출시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속옷을 파는 걸 넘어서요, 여성의 건강과 기술을 결합한 fem테크라는 고성장 시장에 과감하게 뛰어들었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비비안이 제시한 미래 전략은 이렇게 세 단계로 요약됩니다. 첫째, 핵심인 란제리 사업의 경쟁력을 더 강화하고, 둘째, 그라운드 V 같은 신사업을 키워서 포트폴리오로 확장하고, 마지막으로 일본을 발판 삼아서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내실 다지기, 사업 확장, 글로벌 진출, 아주 명확한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비비안의 이런 계획들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전설은 계속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비비안의 강점과 약점, 또 기회와 위협 요인을 객관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부 요인부터 보죠. 비비안의 가장 큰 강점은 뭐니 해도 수십 년간 쌓아온 막강한 브랜드 파워입니다.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죠. 하지만 그 빛나는 이름 뒤에는 극도로 낮은 수익성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합니다. 돈을 버는 능력을 개선하는 게 정말 시급한 과제인 셈입니다. 외부 환경을 보면 fem테크나 S레저 같은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외 저가 브랜드들의 공세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위협도 만만치가 않죠. 기회와 위협이 아주 팽팽하게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비안의 손영섭 대표는 제품 혁신과 신사업 확장을 통해 꾸준히 성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회사의 방향성에 대한 리더십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대한민국 란제리의 살아있는 역사, 비비안.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을 넘어서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수익성이라는 이 큰 숙제를 풀고 과연 100년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다음 행보가 정말로 궁금해집니다. 이 기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투자는 언제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요. 그 결정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